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1월 21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2.7%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우선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1.3% 급락한 34,265.37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일 대비 1.89% 하락을 해서 4,397.94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일 대비 2.72% 급락하면서 13,768.92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도 이제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자재, 금융, 에너지, 기술주, 헬스 관련주 모두 전방위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종은 4% 가까운 그런 급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빨간색 그림이죠. 대형 기술주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85% 하락했고, 구글 2.2%, 아마존 5.95%나 하락을 했고요. 애플 1.28% 하락했고, 테슬라 역시 5.26%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장이 마치고 실적이 나왔던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21.79%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전 고점 대비 지난해 11월의 전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서 공식적인 조정장에 진입한 나스닥 지수는 이제 급락세를 이어가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4,000도 이제 하향했는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도 이제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는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게 2020년 6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나스닥 지수는 약 11%가량 하락을 한 거라고 하고요. 이게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가장 부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이제 1월 나스닥의 성적이 가장 안 좋았다는 뜻인데요. 매우 이제 낙폭이 가파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장 전부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살짝 흉흉했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장 마치고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신규 가입자가 828만 명이 신규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월가 추정치인 389만 명과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인 8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이 신규 가입자 수가 월가에서는 약간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악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개장 전부터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한 하우스들이 이제 쏟아졌는데요. 모건 스탠리, 에버코어 ISI,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일제히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약간 중립으로 하향을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기존 목표 주가였던 $700에서 거의 반토막을 내서 $450를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이게 기술주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나스닥 시장의 어떤 급격한 심리 둔화가 이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날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넷플릭스가 떨어지면서 이제 경쟁사인 디즈니와 같은 회사의 주가도 떨어졌고 나스닥 전반적으로 고성장 기술주가 크게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특징인 오후 들어서 그리고 장 마감이 임박해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가 나와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어제 이제 투자자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On average, U.S. equities have rallied into lunchtime, but there's also been heavy selling in the session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심시간까지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랠리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도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시장 폐장 1시간 전에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과거부터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이후 집계한 이후에서 지금 현재 장 폐장 1시간 전에 매도세가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이 폐장하기 1시간 전부터 공격적으로 주식을 내던지는 강도가 지금 수십 년 내 가장 강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So-called dumb money buys in the morning and the bigger institutional smart money waits to trade late in the session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평범한 투자자들이 오전에 거래를 하는 반면 기관 투자자나 어떤 큰손 투자자들은 장이 마감하기 직전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장 마감 직전에 투매가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 혹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이제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직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잠깐 좀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저가 매수를 권고하는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이제 10%가 넘어서 거의 11% 하락하고 그리고 지난 고점 대비 이미 지금 나스닥 지수는 14%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저가 매수를 권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약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켓워치가 한 인터뷰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기술적 투자의 약간 대가로 알려진 랄프 캄포라라는 사람이 이제 마켓워치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분이 이제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장에 진입하고 더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I'm a little concerned about now we are talking a bear pha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주가가 곧 52, 직전 고점 대비 어, 10% 이상 하락하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죠. 지금 나스닥 지수가 들어있는 국면인데요. 이제 20% 하락을 하면 약세장에 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bear phase, 우리가 이제 약세장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 전반적인 심리가 좋지 않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스닥이 breaking down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우리를 pull us down 끌어내릴 거고 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것이 significant breakdown for the sentiment.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급격히 저해하게 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기술주의 부진으로 가상화폐까지 이제 가격에 영향을 받고 전반적인 모든 금융시장 심리가 위축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I just don't see new highs anytime soon. 그러니까 조만간에는 더 이상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을 거라고는 조금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이제 하락을 한 만큼 다음 어떤 지지선을 좀 주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또 추가로 주가가 하락하면 어떤 자동적인 매매가 나오거나 이제 그냥 당장 자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은 언제 무너질지, 그 기술적인 어떤 정황은 어떻게 될지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짐 폴슨이라는 레솔드 그룹의 이제 치프 인베스트먼트 전략가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Given the emotional decline in the stock of the last few days, 그러니까 지난 며칠간 증시에서 있었던 아주 감정적인 급락세를 고려하면 펀더멘털은 아주 suspended.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을 그렇게 크게 유예하고 있다.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켓 액션은 시장 상황은 entirely tied to technical support levels.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지선의 이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전적으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더 떨어지고 더 폭락하고 다음 어떤 심리적 저항선이 깨지면은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until a level is reached in this collapse.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져서 어떤 특정한 하단을 찍지 않는다면 채권 금리라든지 경제 지표 그리고 심지어 호실적 같은 경제 펀더멘털이 주가 반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분은 fear must be extinguished. 그러니까 공포가 시장에서 먼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리 버락만이라는 이제 First American Trust에 있는 CIO는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위험 자산, all risk premium assets, 크립토, 뭐 가상화폐, high leverage,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이나 성장주는 모두가 지금 이런 투자 심리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what's working right now is the opposite of that, quality stock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주에서 어떤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주가로 이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고 시장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도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이제 12월 초순 이후에 거의 한 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12월 변동성 지수는 전일 대비 3.26포인트 3.66포인트 12.74% 상승한 28.85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3만 8천 달러대로 내렸고, 이더리움의 가격도 3천 달러대로 내렸는데요.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와 규제 가능성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더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사용과 채굴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경기선행 지수가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12월 경기선행 지수는 전월보다 0.8% 상승한 120.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1분기 GDP 전망치가 2.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올해 전체로는 미국 경제가 팬데믹 이전의 추세적 성장을 넘어서는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3.5%로 제시했습니다. 유전 서비스 업체인 슐럼버거의 4분기 순이익과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슐럼버거의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주당 41센트, 매출은 62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39센트와 60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실적 호조에도 슐럼버거의 주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달러 표시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서프라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 인상 전에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총재는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일부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이 미국과 같은 대규모 퇴직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같은 수요 폭발에 직면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은 미국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 시장이 직면한 것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 지수는 7.55%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나스닥 지수가 일주일간 하락을 한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5.68% 주간으로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4.58% 하락해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큰 주간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뉴욕 증시가 매우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투자 심리를 반등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을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